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아토피를 겪고 계시다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그리고 답답해하고 계실 부분인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아시겠지만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인데요. 어쨌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부과나 대학병원 이런 곳에서는 혈액검사나 피부 첩보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서 내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닭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지, 밀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지, 먼지,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한의원에서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체 내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토피의 원인이 신체 내부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신체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장기에 큰 이상이 있거나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심장이 좋지 않다든지, 위가 좋지 않다든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시경, MRI, CT 이런 것들로 찍었을 때 나타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고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약했던 부분, 이것들이 누적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화가 좀 더디고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면은 변비, 아니면은 설사까지도 아니지만 대변이 항상 좀 무른 거, 아니면은 7, 8시간 정도 자고 나면은 어느 정도 피곤한 게 좀 덜해져야 되는데 항상 낮에도 많이 졸려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로 혈액 검사를 한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면역력 저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내 면역력에 특히나 영향을 주었는지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한의원에서의 원인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혈액검사상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내시경, CT, MRI 이런 걸로 찍어서 나타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몸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일전에 제가 아토피가 어떻게 생겼었고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 것, 특히 자도 졸린 것,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아토피가 심해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아토피가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학생 이후로 이것들이 좀 변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뭐가 변한지 모르겠다, 아토피가 특별히 심해진 때도 없었고 그렇다고 막 좋아진 때도 없었고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아토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복된 불편한 증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즉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워낙 크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잘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예인을 예시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진료를 볼 때도 실제로 많이 인용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호동도 아토피가 있고 옛날 개그맨 중에 이윤석도 있잖아요. 이윤석도 아토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둘 다 아토피의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은 비슷할 것입니다. 피부가 붉고 가렵고 건조하고, 심하면 진물도 날 것이고 2차 감염도 생길 것이고, 이런 그 현상 자체는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강호동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목소리를 좀 크게 많이 낸다든지 좀 살살 해도 될 것들을 갖다가 항상 좀 오버해서 하는 이런 행동 패턴들이 누적되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윤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오버해서 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오히려 별것 안 했는데도 굉장히 쉽게 피곤해 한다든지 몸이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을 거고, 이게 좀처럼 자기가 극복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해도 잘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아토피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각 치료해야 되는 아토피의 원인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특별히 생활 습관에 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뭐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거나 뭐 외부 환경에 변화가 없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행동 패턴 아니면 감성을 쓰는 방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내 몸을 좀 유심히 관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인을 찾는 게 당연히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히나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뭐 식욕은 어떤지, 소화는 어떤지, 대변의 형태는 어떤지, 잠을 자는 패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두 살펴보고 아토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인과관계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의 진료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마다 좀 진료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인과관계를 다 따져가면서 몸 상태를 살피기 때문에 최소 초진 때는 1시간 이상 진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인이 되는 신체 증상이나 행동 패턴, 감성 패턴 이런 것들을 찾고 그 부분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이 원인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것이 아토피를 다시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절하는 생활 습관까지도 가질 수 있어야지만 아토피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토피의 무서운 점은 쉽게 안 낫는 것도 있지만 재발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방지하려면은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아토피가 잘 낫지 않고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외부 환경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